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국내 증시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경기 민감주와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엇갈리면서 양시장 분위기 또한 달라졌는데요. 자,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뜹니다.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의 주식 닥터인 그레이스 노민정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한다. 이데일리온 전문가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또 유럽 중앙은행도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각국 중앙은행들이 긴축의 속도를 내면서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도 동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다만 코스피는 장중에 반등을 시도한 끝에 상승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0.38% 오른 3,017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하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오늘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는 매수 우위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소폭 매도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 코스닥은 하락에 머물렀는데요. 오늘 0.65% 빠진 1,00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면서 장중의 지수를 더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도 반반 정도 엇갈렸는데요. 먼저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넷게임즈와 넥슨GT가 오늘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썬데이토즈나 컴투스 같은 종목들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오늘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도 좋았는데요. 그중에서 철강주들이 중국에서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제히 상승을 했고요. 또 비철금속이나 해운주들도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영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으로 인해서 금융주들 쪽으로도 훈풍이 불었는데요. 오늘 은행주와 보험주들 일제히 상승세로 빨간불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흐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의료기기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나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최근에 수출과 주가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플란트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출 실적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12월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루트로닉이나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의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임플란트나 미용 관련주들 앞으로도 추가 상승 가능할지 대응 전략 앞으로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 임플란트 관련주들이 지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의 수요는 꾸준히 우상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임플란트 수출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사상 최대의 수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1월 수출 기록을 보시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3% 증가를 했고 또 전월 대비해서는 25.7%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 월간 수출 기록을 했고요. 또 임플란트 수요는 12월에서 1월 4분기에 또 성수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추후에도 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자연 치아와 굉장히 유사하고 그리고 기존 치아의 거의 90%에 가까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간 50만 명 이상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있고 또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또 더 꾸준히 수요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세부터 69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이제 퍼센트를 따지게 되면은 12.4% 정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치아 건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 주가 상승이 컸던 종목으로 보시면은 오스템 임플란트랑 덴티움 있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임플란트 판매량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과 국내에 생산 법인을 두고 있고 최근에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1위 규모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임플란트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연평균 시장 성장성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글로벌 시장 연평균 성장률은 8%에 달하지만 중국 시장은 20%에 달하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도 이제 규모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오스템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정말 큰 주가 상승을 해왔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29.3%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49.7% 증가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도 괜찮게 나왔지만 이제 임플란트의 수요는 4분기가 더 성수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기간이 좀 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 연도 초반부터 5만 원대에서 좀 주가가 형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8월경에 보시면은 최고점 16만 6천 원대까지 또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가 급등으로만 봤을 때는 한 220% 정도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계속해서 조정 없이 8월까지 좀 우상향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다시 추세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14만 5천 원을 정확하게 회복을 해준다라면 종가상으로 봤을 때 14만 5천 원을 회복을 해준다라면은 이 큰 추세를 다시 회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고점을 만들어갈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계속 홀딩 하시는 거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만약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고자 한다면은 그 전고점 가격대인 16만 원대에서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거 나쁘지가 않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종가상으로 봤을 때 14만 5천 원을 확실하게 돌파해 준다면은 그 이전에 그 큰 추세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그러니까 덴티움 말씀드리자면 국내 임플란트 2위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위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이고요. 그리고 국내 2위 임플란트 기업은 덴티움입니다.
그래서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반등하는 추세이며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치과용 의료기기랑 생체 재료를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임플란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 비중의 85%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은 27% 정도 나오고 있고 해외 매출이 73%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매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3분기도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을 보았을 때는 19년에 40.6% 비중 차지했는데 올해는 58.4%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중국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말씀을 드리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38% 증가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플란트의 수요는 4분기에 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분기 주가 상승 모멘텀도 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가격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덴티움도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랑 굉장히 비슷한 차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연도 초반부터 이렇게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연도 초반부터 3만 원대에서 주가 상승이 있어서 9만 2천 원대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상승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9월경 보시면 이제 고점 찍고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추세를 이탈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다시 추세를 회복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가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은 8만 원대에서 추세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8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시는 거 나쁘지 않으실 것 같으시고 만약에 신규 매수로 진입을 한다고 하신다면 8만 원대에서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임플란트 4분기가 성수기라고 하니까 이 기대감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대장주 두 종목을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전고점 수준인 14만 5천 원 돌파를 해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 드렸고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가격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오늘 또 개별주 중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이 넥슨의 자회사인 넥슨 GT와 넷게임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두 기업의 합병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였는데요. 내년 2월 8일 주주총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때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의 모멘텀이 조금 더 남아 있게 될지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또 오늘 이번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할지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이 좀 궁금한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장 넥슨 GT랑 넷게임즈 합병 이슈 호재로 인해서 장중에 굉장히 강세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넷게임즈랑 넥슨 GT는 넥슨의 자회사이며 이제 합병 예정일은 3월 31일로 이제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존속회사는 넷게임즈로 남게 되고 넥슨 GT는 합병 이후에 이제 흡수 합병이 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넥슨 GT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주력 게임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은 서든 어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서든 어택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게임이고 또 전체 매출액의 9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매출이 서든 어택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제 모바일 게임 비중 서든 어택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서든 어택은 PC 게임입니다. 그래서 PC 게임 비중이 전체 매출의 거의 97%이고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 비중은 전체 매출의 3% 정도로 이렇게 좀 적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 106주 연속 1위를 기록을 했던 기록이 있고 또 현재도 꾸준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출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보시면은 서든어택 인기가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79% 증가했고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게임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온라인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업 영위를 하고 있고요. 주력 게임으로는 V4랑 블루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이 40% 정도 나오고 있고 해외 매출 60%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3분기 매출은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8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지속해서 흑자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실적이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3분기 실적 너무 잘 나와주고 있고 매출이 꾸준히 나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흡수 합병을 했을 때 이렇게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재무적으로 어떤 리스크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넥슨GT랑 넷게임즈가 합병을 했을 때 어떤 기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넥슨GT는 97% 매출이 PC 게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게임에서 나와주고 있고 또 넷게임즈는 반대로 대부분의 매출이 모바일 게임에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PC와 모바일 등 다양한 채널에서 게임이 출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게임 개발의 시너지가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출 안정성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같이 공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 인력 등 중복 투자에 대한 해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정비 감소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분기 실적도 너무 잘 나와주고 있고 또 매출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이제 합병을 했을 경우도 좋은 영향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또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넥슨GT 차트상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슨GT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또 종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만 26%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장중에 굉장히 강세였었는데 일단 주봉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가 22,6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보시면요.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전고점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될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어느 정도 출회가 될 수 있는 가격대이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장 개장하고 나서 좀 더 추가 급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유를 하신 분들은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는 27,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 조절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넷게임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넷게임즈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넥슨GT보다 더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분봉상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9시 11분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거의 장 개시하자마자 상한가에 진입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제 주봉상으로 가격대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전고점을 오늘은 돌파를 했지만 여기 가격 보시면 21,000원대에 확실하게 좀 돌파를 해주면서 마감을 했지만은 다음 주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가격대에서 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시면서 이제 홀딩하시는 거를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또 따로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강하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기업 모두 실적이 아주 좋고요. 또 이제 합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좀 두 종목 모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차이점은 넷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목표가 27,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넷게임즈는 전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좀 신고가 영역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 또 확인을 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시황과 종목 분석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그 화면에 참여 코드 0907번을 입력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바로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점검해볼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이 20% 이상을 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다크호스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던 두 종목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러셀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 하나이고요. 제가 12월 6일에 공략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2차 목표가 4,800원으로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장중에 4,760원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2차 목표가 근접하게 급등이 나왔고요. 이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26.9%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셀의 경우는 중고 반도체 증착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재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략주로 또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2분기에 굉장히 호실적인 발표가 되었으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2분기에는 좀 주가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주가에 좀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러셀도 이제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도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러셀의 자회사를 살펴보시면 로봇 관련 러셀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이제 로봇 관련 사업도 부각이 되면서 장중 크게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고요. 네, 차트상으로 좀 더 말씀을 도와드리면은 제가 12월 6일에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이제 저점 찍고 좀 반등하는 추세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횡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바로 매수를 하셨더라면은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으나 이제 12월 16일 바로 어제의 상황을 보시면은 장중 25% 급등을 했습니다. 로봇 사업으로 같이 이제 엮이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랑 엮이면서 또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장중 25.1% 급등해서 4,760원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4,800원에 근접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아직 뭐 2차 목표가 4,800원이 확실히 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직은 뭐 들고 계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오늘 현재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121선에서 이렇게 안착하면서 상승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유를 하셨더라면은 좀 더 들고 가시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던 2차 목표가 거기까지도 또 홀딩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수 페타시스입니다. 네, 제가 이수 페타시스는 조금 오래전에 벌써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11월 12일에 다크호스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2차 목표가는 5,7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도달은 하지 않았으나 이제 좀 근접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3.7% 수익권이 왔었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PCB 기판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B 기판은 대부분의 전자 제품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시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 전력난 지속으로 인해서 이제 PCB 기판 공급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혜로 예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차트상으로 좀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제가 한 달 전쯤에 11월 12일에 이때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라인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4,500원에서 4,700원 이 라인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공략주로 제시를 하고 바로 이렇게 매수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5,100원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2차 목표가는 5,7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10일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장중 5,570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오늘 같은 상황은 조금 이제 밀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대로 5,000원대로 좀 마감을 해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21선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남은 비중이 있으시다면은 그대로 홀딩하셔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러셀과 이슈페타시스 두 종목 모두 2차 목표가까지 보유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점검 도와드렸습니다. 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이렇게 노민정 주식 닥터의 공략주 정보들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자,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레이스 노민정 주식 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강의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 더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돌파 후 지지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계속해서 돌파 후 지지 강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요 1번과 2번의 상황, 그 상황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항 돌파 후 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은 잠깐 설명하고 예시 하나 보여드리고 강의가 끝났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저항을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종목이 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어떤 거냐면은 돌파하기 힘든, 보통은 이제 돌파를 하기 힘든 가격대를 저항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대를 만약에 이 종목이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이제 대응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제가 저번 시간에는 그 다른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저항을 돌파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항이 어딘지 저항대가 어딘지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저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저항이라는 거는 이제 돌파를 하기 힘든 가격대이고요. 돌파하기 힘든 가격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는 전고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보통은 저항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넷게임즈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고점에서 보통 매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이 보통 저항으로 작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고점이 보통 저항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박스 상단. 그 박스 상단부도 보통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박스를 형성을 했으면 이 박스 상단에 물려있는 매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박스 상단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저항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박스 상단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 다음 이제 보시면은 이평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평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이제 이평선은 지지선이 되면서 저항선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 이평선 강의 좀 참고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평선은 지지선이 되고 또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 이평선이 저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평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일선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5일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캔들이 이 밑으로 이제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평선은 저항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캔들이 이평선 이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평선은 지지선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이제 이 밑에 빠져 있을 때 이 경우는 이평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이평선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상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차트상으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은 이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꼬리 달고 빠지는 이런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이 가격만 가면은 이렇게 꼬리 달고 빠지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가 또 저항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렇게 직접 차트상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격대, 여기 저항대가 9,700원 정도 이렇게 저항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상에서도 직접 찾아내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이제 1번이랑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난번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을 이제 돌파를 하는 상황은 굉장히 이제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일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평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요 5일선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5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를 이제 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주가 평균치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5거래일 동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대략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거래일 동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이 이평선으로 대략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캔들이 요 밑에 빠져 있다. 이 경우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이평선 밑에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가가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5거래일 동안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은 요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려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해주는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들어 올려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평선을 돌파하는 상황에 여러분들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특히 이제 5일선의 경우도 뭐 당연히 돌파하면 좋겠지만 이제 5일선보다는 이제 장기선 있죠. 그 장기선을 돌파할 때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장기선의 경우는 장기간 동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대략 나옵니다. 근데 장기간 동안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가 나오는데 이분들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하면서도 이렇게 들어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가격을 돌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선을 돌파하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시고 이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장기선을 딱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있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실 이제 장기선이 사실 저항대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장중에는 여러분들이 장기선을 돌파를 할지 돌파를 하지 못할지는 좀 판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제목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돌파한 이후에 이제 지지되는 상황에서 이제 매수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돌파했을 때 이때 뭐 장중에 여러분들이 잡으셔도 좋기야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저항을 돌파 못하고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잡았어도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요 타이밍에 좀 장중에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을 돌파를 할지 말지는 사실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경우에 잡으시기보다는 이제 이평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제 만약에 저항 돌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정이 옵니다. 그 조정이 오다가 이 이평선에서 이렇게 지지될 때 있죠. 그 지지됐을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이 타이밍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돌파를 한 다음에 이평선을 돌파한 다음에 조정을 주고 다시 이 이평선에서 지지받았을 때 이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이탈을 하면은 이 상황은 이평선을 돌파를 한 척하다가 다시 이탈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신 어떤 종목이 있다고 하더라면은 이제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돼요. 이평선은 이제 장기선을 돌파하는 척하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서 공략주로 또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제 실제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1월 19일에 인포뱅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공략주로 또 제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11월 19일에 이제 종목명을 이제 공개를 했었고요. 그 다크호스 공략주로 인포뱅크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종목명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랑 목표가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매수가를 어떻게 잡았냐면은 이제 11,800원에서 12,300원 사이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 기준 36%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종목을 왜 공략을 해보시라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제가 인포뱅크를 11월 19일에 이날 이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상한가 갔을 때예요. 상한가 갔었던 날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때 이제 대량 거래 터지면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상황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평선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그 121선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날 종가가 12,900원이거든요. 이날 종가가 12,900원인데 제가 매수 가격을 11,800원에서 12,300원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가격으로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으로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날 이제 121선 요선을 이제 돌파를 강하게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매수 타이밍을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돌파했을 때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예상했냐면 아까 제가 개념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을 지금 돌파했잖아요. 돌파하다가 이제 조정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조정을 주고 다시 이평선에서 지지가 됐을 때 이때를 노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딱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날은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지만 조정을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지만 이 라인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딱 이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까지 정확히 잡아드렸는데 이날 그 다음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보시면은 11월 19일이에요. 제가 공략주 제시한 날 상한가 간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뒤로 막 이제 갭상승하면서 이날 그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수를 하셨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바로 이제 갭상승을 하면서 완전히 이제 그 변동이 지금 보시면 엄청 큰 거 볼 수가 있어요. 윗꼬리가 엄청 길고 이때 완전 거의 진짜 박 터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관련주로 굉장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난리가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갭상승하면서 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제 매수 관점은 이렇게 이평선에서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평선으로 가까워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평선 강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이평선으로 가까워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도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매수 라인에 딱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기 12,300원부터 11,800원 제가 일부러 딱 요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매수 라인으로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 라인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121선 요 회색 선으로 내려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봤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두 개 캔들 보시면은 매수 라인으로 들어왔는데 딱 여기 121선에서 지지받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이제 장기선을 또 강하게 돌파했는데 다시 이제 조정을 주면서 이평선에서 지지받는 상황, 이 상황이 여러분들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때 음봉 나왔을 때 만약에 매수가 이제 더 조정을 받을까 봐 매수를 못 하셨으면은 그 다음 날 이제 양봉으로 시작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이평선에서 지지가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이틀 동안 또 매수 기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이평선에서 지지받은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이때 정말 거의 최저가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거의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8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목표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상승을 했고, 이게 이제 어제 캔들입니다.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추가 상승 나왔고, 오늘도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 안정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은 정말 거의 최저점에서 아마 잡으셨던 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갭 상승을 했을 때보다 이때는 좀 이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좀 참으시다가 딱 이평선에서 지지받았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 이해를 돕고자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 센트럴 모텍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보시면은 10월 12일에 장기선, 여기 회색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 좀 꼬리가 생기긴 했지만 18%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요 그 직전의 상황을 보시면은 이렇게 꼬리 달고 자꾸 빠지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평선은 저항입니다. 저항이기 때문에 장중에 이게 저항을 돌파를 할지 말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도 보시면은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꼬리 달고 쭉 빠지고 이제 하락 전환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돌파를 하는 척하다가 이렇게 물려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장중에 여러분들이 안 잡으셔도 되고요. 그 이때도 안 잡아도 됩니다. 이때도 이제 저항을 처음으로 돌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안 잡으셔도 돼요. 안 잡으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조정을 겪다가 이 이평선에서 지지되는 타이밍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매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보세요. 이날 이제 121선을 강하게 돌파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평선 위에서 이렇게 떠 있다가 조정이 옵니다. 그리고 딱 여기서 지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21선을 강하게 돌파했다가 딱 요 선에서 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매수를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음봉이라 또 헷갈린다. 여기서 진짜 지지가 됐는지 지지가 안 됐는지 헷갈린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 날 장 초반에 양봉으로 시작하면은 여기서 지지되고 또 양봉으로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장 초반에 또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상황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상황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지되고 바로 양봉이 나오면서 이제 슈팅이 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지된 이후에 23% 정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이 돌파하고 나서 막 이때 들어가가지고 마음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이평선에서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은 변동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다리셨다가 여기서 사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룽투코리아도 이제 똑같고요.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회색선, 12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를 한 번에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 꼬리 달고 빠지는 흔적들이 있어요. 돌파하려다가 실패하면서 계속 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 포착이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계속 이제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하면서 완전히 이제 또 하락으로 빠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다시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양봉이 크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이때 장중에 안 잡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시다가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제 내려오죠, 그렇죠? 내려와가지고 이 마지막 캔들 보시면 다시 여기서 지지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음봉이라서 이거 진짜 지지된지 좀 헷갈린다. 조정이 더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날 장 초반에 양봉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양봉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해 보셔도 되고요. 이제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여기 지지됐죠, 그렇죠? 지지돼서 그 다음에 이제 59% 상승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받았을 때 안정적으로 매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59%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완전히 이번에는 반대의 상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트는 여러분들 100%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차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차트만 봐가지고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차트 공부한 사람들이 다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날 효성 OMB가 상한가에 갑니다. 121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그쵸? 이날 이제 상한가에 갔어요. 근데 이제 계속 지켜보실 거 아니에요. 장기선을 돌파해서 지켜보시다가 이제 조정이 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때 밑꼬리 달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지가 되거든요. 그 매수 타이밍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해봤을 수 있어요. 밑꼬리 달고 계속 이렇게 지지되는 캔들이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매수하셨다가 요 마지막 캔들, 요 캔들이 지금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매수했는데 이날 보시면 갑자기 강하게 이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 121선을 돌파를 확실하게 했다가 완전히 이제 이탈했기 때문에 이탈한 척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파한 척하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요 경우는 이제 손절해야 됩니다. 예, 이제 승률이 다 100%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절하셔야 되시고 그 다음 상황 보시면은 이때 이제 손절 안 했으면은 완전 이렇게 최저점 찍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매매는 원칙을 지켜가지고 이제 매매에 임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부분은 또 다음 시간 월요일 4시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항 돌파 후 지지에 대한 강의 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다시 듣고 싶은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는데요. 그곳을 누르시고 화면에 참여 코드 0907을 입력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또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또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략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이고요. 이제 금융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제주은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주은행은 금융 업무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이번에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속도가 2배는 더 빨라질 것이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고 또 금리 인상을 내년 3차례에 걸쳐가지고 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과로 나왔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영란은행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래서 기존 0.1%에서 0.25%로 인상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6,990원대까지 또 상승이 있었는데 또 매물 출회가 어느 정도 되면서 6,420원대로 마감을 해줬고요. 일단 매수 라인으로는 6,100원에서 6,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은행주들이 최근에는 또 시장에서 많이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하락 조정을 겪어왔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제 보여지는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락 조정을 좀 많이 겪어왔습니다. 좀 하락 조정을 고점 대비 많이 겪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세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고 또 반등을 하는 추세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하락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매수가는 6,100원에서 6,300원 그 라인으로 이제 매수 해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7,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은행주 제주은행이었습니다. 자 이번 제주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자세한 더 전략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찍어주시고 참여코드 0907 입력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노민정 또는 그레이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장과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